현관 중문을 설치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을 하면 꼭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달게 된다면 처지거나 아무래도 도어가 나중에 좀 고장이 난다든지 크게 가 있는데 이 차이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쉽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현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뭘까요? 중문이죠. 중문이죠. 근데 우리 앞에 중문편이 하나 있어요. 그 중문을 너무 많이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 PD님이 이 중문 한 번 더 찍어야 된다. 이 중문 또 다른 내용으로 없냐? 하도 막 저를 막 괴롭혔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좀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느 중문이 설치되는 이 벽체 구조에 따라서 시공 방식이나 이 내구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설치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문 설치 전 체크사항부터 벽체 구조별 시공법 그리고 시공 후 유지관리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 중문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바로 현관 공간 크기입니다. 이 넓은 현관 같은 경우에는 큰 유리문이나 이 이중 중문도 가능하지만 좁은 현관이라면 슬라이딩 도어나 이 소형의 중문이 좀 적합합니다. 현관문보다 이 중문이 크게 된다면 이 현관문과 간섭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관의 크기에 따라서 중문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개폐 방식입니다. 이 스윙 형태가 제가 저번에 스윙 형태가 좀 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댓글로 왜 스윙 형태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을 앞뒤로 열고 닫고 하기에는 그 공간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관이라든지 현관이나 신발을 놓는 그 공간이 충분치 않은 집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스윙 형태의 현관문을 열게 되면 신발이 걸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윙 형태의 중문은 공간을 좀 차지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 제가 앞선 중문 편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죠.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좁은 현관의 문을 옆으로 열어서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할 수 있고 좀 고급스러운 것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가 가능하다면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을 또 드리고요. 이 세 번째는 벽체 종류에 따라서 이 시공 방식과 중문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크게 이 콘크리트 벽과 경량벽이 있는데 이 부분 좀 많이 놓치거든요. 콘크리트 벽은 이 밀도 자체가 되게 높은데요. 우리 옛날 구축에는 거의 다 콘크리트 벽이거든요. 이런 벽에는 좀 무거운 중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제 프레임으로 된 중문이라든지 요즘 하이엔드 인테리어에서 많이 이제 좀 설치되는 강화 유리도어 중문이라든지 그런 중문들은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충분히 좀 이 콘크리트 벽에는 그런 중문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 경량벽에는 어떤 중문들을 달 수 있을까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경량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뭐 경량 철골에다가 피스만으로도 고정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콘크리트 벽보다는 좀 약하긴 해요. 그런 경량벽에는 확실히 무거운 중문을 달게 된다면 처지거나 아무래도 도어가 나중에 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벽에 따라서 달 수 있는 중문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경량벽에는 보통 슬림한 형태의 그런 알루미늄 중문들 좀 많이 설치를 하고요. 안 그러면 뭐 이연동 도어 있잖아요. 옛날 이제 그냥 나무로 된 이렇게 도어 있거든요. 보통 예림에서 그런 도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때 정말 유행이라서 어떤 집을 가더라도 그런 도어들이 다 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도어들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콘크리트 벽면에는 강화유리 도어라든지 뭐 철제로 된 좀 무게감 있는 중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 따라서 한쪽은 콘크리트, 한쪽은 경량으로 이루어진 집들도 있는데요. 경량벽 쪽에는 이 별도의 보강 공사를 하고 중문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중문은 꼭 벽에만 고정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벽에도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도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 바닥에 이렇게 걸리면 딱 걸리잖아요. 그쵸. 왔다 갔다 할 때. 바닥에 고정하는 방식은 좀 많이 없고요. 천장에 많이 이제 또 고정을 하는데 이 천장 같은 구조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장이 보통 뭘로 되어 있냐면 석고보드라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석고보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사로 피스를 박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점점점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장에 고정을 하면 꼭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꼭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그런 또 사례를 또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사한 집이었는데 밤 11시 정도 돼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 뭐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집에서 갇혀서 나갈 수가 없다고. 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밤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전화해서 들어보니까 슬라이딩 중문을 그 집에 설치를 했었는데 문이 내려앉아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고 안에 있는 사람도 나갈 수가 없고 이런 현상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중문을 한다면 천장에 고정할 때 보강공사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일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닥은 요즘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벽에 고정하는 거랑 천장에 고정하는 거랑 그런 비용 차이도 있을까요? 뭐 벽에 고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고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진 않고 천장에 제가 고정한다 그러면 천장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천장 보강하는 비용이 좀 더 들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이 중문을 설치 후에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문 AS를 또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문의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문에서 AS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문짝 처짐과 틀어짐입니다. 이 무거운 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이제 내려앉게 되는데요. 이 중문의 힌지라든지 이 레일 부분을 좀 고정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너무 처져서 AS 받으면 벌써 안에 있는 부속들이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문이 좀 뻑뻑하다, 평소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AS를 좀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 마감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중문을 이렇게 3년동 같은 경우가 하부 레일이 거의 다 있어요. 그 레일을 자꾸 이제 발로 밟으면 이 앞쪽에 뭘로 마감을 하냐면 이제 실리콘을 마감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발로 밟으면 실리콘이 찢어지거나 실리콘이 벌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실리콘이 벌어졌을 때는 중문의 핵심 기능인 단열이라든지 소음 차단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빨리 실리콘을 빨리 재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댐퍼 기능이 너무 또 빡빡하거나 너무 헐거워진 경우가 있어요. 댐퍼 기능이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스르륵 열리고 스르륵 스르륵. 닫히고. 항상 기억하세요. 스르륵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이 댐퍼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중문을 처음 설치할 때는 이 댐퍼를 좀 더 강하게 설정을 해놔요. 일부러 강하게 하는 건가요? 일부러 강하게 좀 합니다. 왜 강하게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댐퍼 기능이 점점점 약해지거든요. 이 댐핑 기능이 좀 약하다 싶을 때는 조금 더 좁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댐퍼가 너무 강하다 싶을 때는 조금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댐퍼 기능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문 설치하실 때 이 설치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댐퍼 위치를 물어보는. 댐퍼 위치를 어떻게 뭐 조정을 하는지, 안 그러면 뭐 이게 너무 문이 헐거워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중문도 재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질에 따라서도 관리법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중문 재질에 따라서도 이 관리법이 달라지는데요. 유리 중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손 지문 많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닦아주면 관리하기 좋고요. 접합유리라든지 안 그러면 페어 유리가 있어요. 접합유리 뭐냐면 옛날 우리 그 유리에 보면 이렇게 철망 들어가 있는 유리 있거든요. 네. 알죠? 그 옛날 진짜 정말 많이 썼어요. 제가 진짜 많이 썼는데 그 철망 들어간 유리가 뭐 나중에 조금 부식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중간에 접합, 그거 진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을 넣어가지고 접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 뭐 그 부위가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뭐 유리에 변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접합 유리나 아니면 페어 유리 이런 것들은 중간에 공기층이 있는 유리거든요. 그런 유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중간에 공기가 그 부분 진공 상태가 습이 찬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잘 눈여겨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철제로 된 중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너무 습기가 많으면 빨리 녹이 필 수가 있어요. 녹이 필 수가 있어서 방청제 이런 거 다이소가 팔거든요. 네. 304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슬라이딩 중문 이런 데는 레일이 위에 있다 보니까 문이 좀 뻑뻑하다,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그런 방청제 좀 사가지고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녀석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문 설치 전에는 현관 크기, 또 개폐 방식, 벽체 구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벽체에 따라서 중문에 적합한 고정 방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시공 후에도 이 중문의 처짐, 그리고 또 중문의 레일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좀 잘 관리해서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변에 중문을 달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좀 공유해주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중문에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이었습니다.